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I think it's time we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Okay, 3, 2, 1, let's jam. 곡으로 카우보이 비밥 OST 중에 탱크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그 원더키드를 보다가 이제 커서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자청님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카우보이 비밥을 보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랑이 아닌데. 자랑이 아니라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옛날 그래서 CD 구웠었죠. 저도 많이 구웠어요. 많이 굽고 다운받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이들 장수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옥타비아 버틀러 책 이야기 할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옛날 노래들 요새 틀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추억에 젖어가지고. 옛날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오늘 또 이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우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미 목소리로 나오셨지만 자청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청님 오셨고요. 네, 그럼 오늘 또 이어서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들 있다면 해보고 일단 좀 옥타비아 버틀러 소개를 조금 더 할까요? 이걸 할까? 지난주에 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해서 더 새로운 소식은 없어서 더 새로운 소식은 없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요 책 말고 쇼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옥타비아 버틀러가 보통 시리즈로 많이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장편 하나만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뱀파이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이제 소개드린 이제 제노제네시스 시리즈 중에 이제 첫 권이 새벽이 나왔다는데 그 새벽의 소개를 보니까 둘이 좀 도입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모르는 공간에서 여성이 뭔가 갑자기 깨어나서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도입부가 비슷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면 특히나 뱀파이어 분은 좀 많이들 좀 대중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고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국내 그래도 요 작가의 소개된 소설들이 꽤 있으니까 각자 좀 관심 있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좀 읽어보시길 시작해도 괜찮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네. 새벽도 이 시리즈도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곧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쨌든 버틀러가 격찬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책
설명해 보니까 있는데 버틀러가 버틀러를 격찬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버틀러가 아니라 해러웨이가 아무래도 네, 저는 버틀러를 격찬하는 건 못 들어봐서 그건 아닌 것 같았는데 해러웨이 네, 통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옥타비아 버틀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오늘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가 되게 많은 주제가 사실 이 책에 되게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약간 그런 근미래를 다뤘다는 것과 뭐 그런 그리고 약간 종교 얘기도 조금 했던 것 같고 종교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하려다가 이제 오늘 아껴놨어요. 오늘 해야 돼서 아꼈는데 그런 대략의 얘기를 나눴고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일단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기후위기 이후의 지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 싶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기후위기 이후의 지구. 기후위기 이후의 지구. 사실 여기 미국의 얘기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을 상상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 감은 많이 안 잡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원이 모자라지는 거는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도 부족하고 뭐 생필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그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고 뭐 입을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뭐 사실 그 새로운 게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돈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후가 안 맞아서 뭔가를 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지금부터 생존 기술을 배워야 되나 해서 그 한때 이제 지구가 막 이렇게 멸망할 거예요 막 이랬을 때 그 이런 생존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근데 그게 막 어떤 절박한 생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되게 무지한 채로 살아도 괜찮은 상태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맞아. 그죠. 그래서 이들도 그런 공부를 하나씩 하지만 무지한 상태였다가 근데 좀 그런 게 요즘 특히나 기후위기라고 막 이렇게 막 그게 한 번에 빵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느껴지는 게 뭐 이게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작물들이 많이 못 살아남고 막 갑자기 막 기후 변화로 확 죽거나 막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 좀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는 데나 이런 것도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거부터 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죠.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기후위기보다 전쟁이 먼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징후들은 있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몇 년째 그렇지만 산불이 너무 많이 나고 뭐 예전에는 좀 봄에 약간 산불이 난다고 그랬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봄 가을에 겨울에도 이제 산불이 많이 나고 건조해져가지고 겨울에는 원래 눈이 많이 와서 산불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겨울에 나고 눈이 안 오니까 뭐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미 우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이제 생존 기술을 배우고 그 주인공이 생존 가방을 배낭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외부에서 습격해 왔을 때 그걸 메고 딱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팔죠. 생존 가방도 팔더라고요. 맞아요. 팔아요. 팔죠. 생존 가방. 그것도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 누가 그러니까 진짜겠죠? 그 진짜인지 모르겠 무슨 약간 물을 묻히면 뭐 빵이 되는 거는 아무튼 그런 정말 식품 같은 거를 그냥 재미로 친구가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게 귀해질 때가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수정이 말씀하신 산불 있잖아요. 산불이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또 큰 산불이 있어서 뭐 맨날 뭐 축구장 몇 개 크기의 어떤 산이 사라졌다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 책에서 나왔듯이 지금은 그게 불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람들 막 대피시키고 막 구조하고 불을 끌려 노력하는데 정말 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 불을 아무도 안 끄면은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그 불이 퍼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생각하면은 너무 상상하기 끔찍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그 산불 이후에 우리가 사실 그런 재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인근 주민이 아니면 모르는데 실제로도 뭐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좀 산이 회복되기까지 한 3, 5년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복 기간 동안 그렇다면 그 모든 산이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나무 뿌리나 이런 거나 풀을 이제 챙겨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 실제로 막 요즘은 뭐라죠? 사막화? 사막화. 지방에서는 그런 사막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런 거에 빗대서 주변의 자원이나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이 물류나 이런 거나 물자나 이런 것들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농사 짓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 먹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물건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고 막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사막한 거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금도 이미 좀 힘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막 이렇게 막 전쟁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너무 뭔가 자원의 집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의 어떤 불평등, 뭐 그렇죠. 운송도 그렇죠. 그냥 최근에 한 얘긴데,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다른데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은 되게 편한데 막상 그 뭐랄까요, 맞아. 어떤 지역 안에서는 이동권이 맞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렇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어떤 지역에 살든 좀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반 시설을 만들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텐데 왜 우리는 인구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런 걸 맞아.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지방에서 그런 건 너무나 흔하잖아요. 이제 지방에서는 버스나 이런 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2번 다니고 뭐 이런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의뢰이 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제 친구들은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차가 싫고 뭐 그런 거에 그런 걸 하기 싫어서 귀촌한 친구들 꽤 있는데 뭐 자가용 세대씩이니까 맞아요. 막 집에 막 농사 짓고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차가 4대, 3대, 4대씩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러게요. 그것이 친환경인가 환경인가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이건 도시가 싫어서 농촌에 내려갔는데 오히려 차를 늘려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어떤 모순인가. 그러니까 모순을 없애주기 좀 국가가 잘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국가적인 얘기로 또 왔고요. 또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도 좀 했는데 지난번에 못한 얘기 중에 뭐 공동체나 종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약간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인공이 종교를 창시하는 중이다. 창시하는 중이셔서 조금씩 조금씩 창시하는 중이어서 그걸 이제 시로
쓰고 있는데 저는 시라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종교들은 어떤 서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의 서사들이 있는데 어떤 시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압축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압축된 시이기 때문에 누가 보고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버틀러가 조금 이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어떤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여성 친화적이고 아니면 조금 더 열려있는 형식에서 시를 차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 이제 이게 어디서 이것도 어떤 SF 소설인데 그 이갈리아 딸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종교에 관해서 이제 한 SF 소설에서 왜 사람들이 변화 그러니까 진보해야 된다면서 종교는 왜 진보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과거의 종교를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냐 새로운 종교를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되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버틀러가 어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좀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종교들은 어떤 절대자들, 특히 남성이죠. 어떤 남성의 어떤 기적을 일으킨 어떤 개척자들, 이런 변혁가들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창시하는 종교에서 어떤 개념인 거죠. 이제 변화를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소설의 다른 인물들도 아니 그거는 개념이지 그게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필요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런 굉장히 남성 중심인 어떤 진보적인 서사를 가진 종교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좀 어떤 유동적인 것 그런 것의 종교 믿을 거리가 아닐까라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좀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꼭 어떤 인물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뭐 변화하고 뭐 이런 변화가 되게 중요한 단어로 계속 나오는데 변화하고 네가 만들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종교가 없는데 종교가 없죠. 근데 요새 저한테 자꾸 종교를 가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왜? 고민하게 되네. 삶이 힘드십니까? 가져야 되나? 삶은 힘든데 나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는 거야.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런가? 네, 저희 동네 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쨌든 그분이랑 자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도 믿어라. 성당을 다니든 뭐래. 그런가? 네. 어쨌든 그렇고요. 되게 사실은 인간의 되게 예전에 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거든요. 저도. 네. 뭐 그런 걸 믿어. 뭐 사람이 어쨌든 이성이 있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상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종교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 사람이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고 그거를 계속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또 이 옥타비아 버틀러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종교를 만드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스케일. 되게 새롭네.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에 안 믿죠. 그건 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모태신앙이었는데 기독교 너무 싫어서 모든 뭐 그런 기독교가 막 싫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이제 기독교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의 하나의 해석인데 그게 주류라서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런 거에 너무 고통받다가 이제 종교 너무 싫다 해서 종교를
안 믿긴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은 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믿고 싶을까? 그 종교라는 것을. 근데 결국은 뭔가 좀 믿을 구석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믿을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거든요. 이제는 뭔가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 뭔가 의지할 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지할 게 좀 여러 개 있어야지 사람이 버틸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일 수 있고 실제로 종교가 어떤 공동체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공동체 악영향을 많이 미치시기도 하는데 결국 비판적인 사람. 네, 근데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꼭 지금의 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 또 좀 새롭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의 어떤 오래된 뭐 기독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좀 불교라든지 오래된 종교가 아니면 막 사이비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사이비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이비란 게 이제 기존의 어떤 이 주류 체계의 어떤 착취나 폭력을 이제 영속시키는 집단을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좀 대안적인 공동체를 상상할 때 종교를 또 상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만들 수도 있겠죠. 누군가 종교를 만들어서. 아니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일본은 전혀 모르다가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하면서 방송에서 그 뭐지? 그 책을 하면서 무슨 책이었지? 그 옴질리교 이야기를 소설 쓴 게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서 맞아요. 옴질리교. 그걸 읽으면서 그 일본은 종교가 허가제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약간 그것도 저한테 새로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든 창시하면 그냥 우리 이런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사이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에 있는 종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이제 사이비라고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지금이라고 해서 어떤 예수 같은 사람이 없을 소냐 지금도 되게 난세고 힘든 세대인데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생각해보면 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이름을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인공 저기 로런. 주인공 로런이 약간 그런 통찰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다른 어떤 생각과 그런 뭔가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되게 종교적인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그리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를 또 되게 고전적이지만 되게 고전적인 그런 서사지만 또 그런 게 또 주는 감동이랄까? 그게 되게 뻔한 얘기가 주는 감동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기존의 어떤 우리가 막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조금 좀 주류에서 봤을 때 이상한 뭐 인종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뭐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 만드는 이야기여가지고 그런 게 또 재미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던 사실 가진 자였던 사람이 뭔가를 이제 다 잃고 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모험 그렇죠.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사가 좀 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고전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홍길동 같은 거잖아요. 네, 뻔하긴 한데 이게 또 흑인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 흑인 청소년 여성이 어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만들러 간다. 그래서 막 노예제 같은 게 다시 부활될 거다라는 막 우려를 계속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위에서 뭐 맞아요. 어른들이나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도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좀 페미니스트의 힘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근미래 어떤 디스토피아가 실제로 실현이 안 된 것은 뭐 이렇게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이런 미래가 안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만한 미래가 안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꼭 종교를 장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여기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하죠. 네네. 자기네 동네에서 전혀 모르던 잘 친하지 않았던 3명이 이제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3명이서 그래 우리 셋이 어떻게든 가보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미국 뭐 북부에 가면 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단다. 어쨌든 돈을 준단다. 이러면서 여긴 돈도 안 주고 그냥 그러니까 있단다. 그러면서 가는 걸로 시작해서 한 명씩 처음에는 약간 부부? 아이와 함께 있는 부부였나? 그렇고 그랬고 뭐 좀 가다 뭐 또 다른 남자를 만났나? 뭐 깔려 죽었던 그 지붕에 깔렸던 뭐 자매를 구하고 근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들 자체가 다 약간 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또 뭐 아기를 만나기도 하고 엄마랑 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명씩 늘려서 너무 커져가지고 네, 나중에 한 10명 넘게 되니까. 그렇죠. 10명 넘게. 그래서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역시 세력화가 답인가. 그러니까 원래 호시탐탐 뭘 훔쳐갈까 막 이렇게 밤마다 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막 쪽수가 있으니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재밌었네요. 공동체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요? 아니요. 뭐 할 말 별로 없는데요. 왜 자꾸만 공동체로 올라가시죠? 지역과 관련해서 그렇고 공동체를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공동체라고 딱 규정된 장소가 있고 뭐 그걸 목적으로 이제 만든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서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의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도 충분히 어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요즘 저는 이제 같이 좀 이제 계속 밥을 먹으면 그게 식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다양한 결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모임들이 이제 주위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여기는 막 공동체고 막 오고 드나들 때 뭐 뭘 지켜야 되고 꼭 이런 게 필요한 곳도 있지만 좀 느슨하게 어떤 모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룹을 유지하고 좀 지속적으로 만나고 뭐 안부를 그렇게 자주 못 물어보더라도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너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쉬워지기도 하고 그 편리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관계성을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책 읽기 모임도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긴 하지만 이제 이후에 요 책을 같이 읽을 모임을 이제 모집할 건데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좀 다양화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좀 너무 그냥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온라인 통해서 책 모임 하면서 또 계속 뵙게 되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아직 없는데 이제 원래 오프라인에서 알던 분들이 온라인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오래 같이 한 분들은 좀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얘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공동체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 내가 근데 최근에 그런 걸 봤는데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애써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망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막 공동체를 만들어서 뭘 이렇게 대단한 걸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뭔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글을 최근에 또 보고 그렇기도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뭐 헤어지고 그런 것도 물론 좋고 저도 뭐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페미니스트들이 막 뭐 사회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걸 바꾸고 그러면 아까 막 세력화 얘기하셨는데 세력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하려면 지금 엄청 조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막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뭔가 누군가는 좀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모으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건 말건 뭔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설득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설득되는 부분이 있다. 네. 설득이 안 되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공동체라는 게 늘 쉽지는 않다. 그래서 너 내 동료가 되라고 해서 다 동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요새 약간 좀 시니컬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사람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 이 상태여서 아닙니다. 저도 네. 그럴 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 책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어쨌든 소설이란 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희망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나?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 저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막 냉소적으로 끝나거나 그러면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결말이 중요해요. 맞아요. 결말이 그렇게 끝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막 우주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어슐러 르건 책 중에서 이제 세상의 생일이라는 이제 단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엄청 긴 단편 중에 이제 잃어버린 천국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 약간 소설이 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좀 비슷했냐면 요 어슐러 르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제 지구가 이제 너무 사람 살만하지 못해서 그 다른 살만한 행성으로 이제 우주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우주선이 이제 지구랑 계속 통신을 해요. 지구를 계속 통신하고 그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뒤면 이제 목적지에 이제 몇 세대 뒤면 이제 도착한다라고 해서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인류들이 살아가는지 이제 약간 묘사한 건데 재미있었던 게 거기서도 종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우주선에 타기 전에 종교를 금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종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서 그 이제 우주선이 도착을 해요. 새로운 이제 행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우주선에 남겠다. 왜냐면 저 밑에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 되게 위험하고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이 안에서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물질이 순환되거든요. 사람도 죽으면 다시 순환돼서 뭐 딴 데 쓰여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제 낭비되지 않고 재순환되는데 모든 것은 그 순환 안에 있는 거지. 저 밑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우주선에 남아서 이제 지구로 돌아가고 실제로 근데 진짜 지구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그 SF 작가들이 우주나 아니면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세계를 상상했을 때 굉장히 좀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구나. 그게 또 공동체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좀 두 개의 소설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이 버틀러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에서는 뭔가 이런 흑인 인종이란 것들이 더 흑인 인종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한 어떤 노예제 과거의 어떤 노예제가 현실에 재현되는 게 위험하다라는 어떤 의식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어슐러 르건의 소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인종이 섞여 있어서 그런 갈등은 조금 적게 다뤄지는데 그러니까 좀 시점이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데 좀 우주와 어떤 공동체 종교 요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테마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종교를 만드나. 종교를 만들고 뭔가 제의를 만드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쨌든 뭐 자기 루틴 중에 어쨌든 명상이나 뭐 이런 걸 또 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근데 막 그거를 누구를 어떤 존재를 믿고 막 그거에 기도를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되게 편할 수 있겠다. 왜냐면 자기 걱정을 어떻게 보면 의탁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더 큰 존재에게 의탁하는 거여서 편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근데 이 옥타비아 버틀러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건 없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시 중에 하나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배우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휴 강하네. 죽어.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산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계몽적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몽적이니까. 계몽적이라서. 근데 사실 종교나 뭐 이런 그런 공동체 자체가 좀 계몽적이어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각자가 서로가 서로 뭔가를 이제 이성이라거나 합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쨌든 거기서 통용된 룰 같은 게 또 있고 그거를 또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또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로런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맨날 시를 읽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 읽어주고 시작하고 너 그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말면서 토론을 하죠.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체에서 맨날 끝없는 회의가 바로 여기서도 일어나는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회의하고 진짜 공동체 그거에 뭔가 핵심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회의라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계속 뭔가 동일한 접점을 계속 만드는 이야기로 그런 게 참 있죠. 참 갑자기 이 소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와요. 이걸 회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뭔가 계몽소설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요. 네, 그러면 음악 하나 좀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と嘆くにはあまりにも時は過ぎてしまったまだ心のほころびを癒せぬまま風が吹いてる一つの目で明日を一つの目で昨日を見つめ
眠れたら乾いた瞳で誰か泣いてくれ The real folk blues 本当の悲しみが知りたいだけ泥の川に浸かった人生も悪くはない一度きりで終わるなら希望に満ちた絶望と罠が仕掛けられてるこのチャンス何が良くて悪いのかコインの表と裏みたいだどれだけ生きれば癒されるのだろう The real folk blues 本当の喜びが知りたいだけ光るもののすべてが黄金とは限らない The real folk blues 本当の悲しみが知りたいだけ泥の川に浸かった人生も悪くはない一度きりで終わるなら 네, 카우보이 비밥의 더 리얼 포크 블루스 OST 엔딩 테마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카우보이 비밥으로 대동단이죠. 대동단.
네, 추억에 젖어서. 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혹시 못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주제를 뭐 좀 나눠서 얘기했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다. 예. 여기 소설에서 그 돌봄에 관한 얘기도 좀 나오긴 해서 그 얘기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45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엘리랑 이제 질이라고 해서 이제 지붕에 깔려서 벽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이제 자매가 구해져서 이제 동료가 되는데, 또 나중에 이제 엄마가 죽어서 이제 아이만 남은 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이제 또 데리고 가게 돼요. 아이만 구해서.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전에 구해졌던 여성 자매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이제 돌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이 이제 어떤 이런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이 어떤 악몽에서 벗어나는 치료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문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일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아픈 상처, 기억 또는 경험들을 또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그 말하는 공동체라는 게 어떤 그런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다양한 사람을 돌보면서 이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깔려 죽을 뻔하면 아무도 안 구해주고 이렇게 언제 죽나 기다려서 이제 약탈하려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구해주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도 이렇게 막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돌보고. 왜냐면 뭐 사실 어린아이는 어른만큼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참을 수 없어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고, 되게 보면 이제 동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를 꼭 챙기고, 이런 것들이 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 또는 인간으로서 지켜나갈 게 있다면 돌봄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게 좀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믿었구나라는 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사회, 그리고 돌봄이 왜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맞아요. 돌봄에 대해 사실 여기 주인공들은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돌보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우리가 막 돌봐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게 나오고, 저는 좀 내부와 외부, 안과 밖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초반에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사람들이 안을 지키고, 굉장히 큰 자물쇠, 뭐 쉽게 못 여는 열쇠가 꼭 있어야 되고, 장벽을 세우고, 그런 안과 밖을 계속 구분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여정인데,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안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안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조금 뒤쪽에서 주인공들이 밖으로 나와서 아예 그냥 허허벌판 같이 묘사되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를 계속 서로 지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때가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안에 있을 때는 계속 불안하고 막 그런 우리가 가진 거를 누가 훔쳐갈까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또 그랬고, 또 요즘 미국 얘기다 보니까 또 미국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미국의 상황과 또 비슷한 면들이 많고 뭔가 우리 그 오랫동안 한국 우리 소위 3세계로서 제3세계 동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을 봤을 때 늘 그런 뭔가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법을
뭐 위시해서 되게 그런 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 이제 막 너무 뭐 최근에 아이스나 이런 이슈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어서 그게 너무나 막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그런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의 미국과 되게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도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알 정도로 그게 극대화된 거고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득권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바깥 세상을 위험해하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약탈되기 쉽고, 맞아요. 결국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인공이 말하는 변화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들만 잘 사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혀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는 안 나오죠. 배신도 당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맞아요. 미국도 계속 안으로 그렇죠. 자기들만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살면 될 것이다. 뭐 그렇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게 해치프라이즈시 근데 그것이 과연 결코 가능하지 않을 텐데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수많은 다른 나라와 그 안에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불안하고 항상 트럼프 늘 화가 나 있죠. 뭐에 그렇게 화가 나 있죠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저는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또 해보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다음 그 뭐죠? 은총은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연결이 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후손이 또 뭔가 고뇌에 차는 약간 그런 이야기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창시자의 후손이 창시자와 후손의 재밌겠네요. 또 이 다음 얘기도 또 기대가 되고 저희가 또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는 또 읽기 모임을 또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설 지나고 좀 있다가 오픈할 것 같은데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SNS 보시다가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저는 여기서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 하나를 그냥 읽고 끝내려고 하고요. 네, 이 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렬하게 끝나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네. 네, 이건 345페이지에 나온 건데 다양성을 포용하라, 단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대를 먹잇감으로 보는 자들에 의해 분열당하고 약탈당하고 지배당하고 죽임당한다.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좀 과격하긴 한데요. 거의 멸망당할 것이다. 과격하긴 하는데 좀 다양성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한 시라서 인상 깊어서 이런 시가 있다 소설에 전해주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또 시간에는 또 저희가 폭풍의 언덕을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박혜란 선생님과 함께 또
폭풍의 언덕을 가지고 만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 또 계속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네, 유튜브도 계속 이제 새로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 뭐 들을 거 있어요? 아, 뭔가 산뜻한 거 들을까 해서 산뜻한 거 들어도 되나요? 좋아요. 봄이와 아, 봄이와 네. 조원선 거죠. 그러면 네, 롤러코스터 마지막 곡으로 봄이와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잠이 와 오는 잠에 나를 내지고 눈이 무거워 무거운 눈꺼풀이 싫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눈 뜰 수가 없네 눈을 뜰 수가 없네 봄이 와 봄이 와 그대와 함께라 좋아라 봄이 와 봄이 와 그대와 함께라 좋아라 봄이 오면은 산에 들어진 달래 피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눈 뜰 수가 없네 눈을 뜰 수가 없네 봄이 와 봄이 와 그대와 함께라 좋아라 봄이 와 봄이 와 그대와 함께라 좋아라